공황장애는 정신적인 증상보다 신체적인 증상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알면서도 매번 당황하게 되는 질병입니다. 이미 각종 검사들에서 신체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들었고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면 증상이 좋아진다는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자꾸 의문이 들곤 합니다. 공황장애는 불안장애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주된 증상이 불안이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공황장애 외에도 공포증, 범불안장애, 강박증, 스트레스성 장애, 신체형 장애 등이 포함되는데 그중 가장 심하고 드라마틱한 것이 공황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에서 가장 두드러진 증상은 물론 극도의 불안입니다. 하지만 환자분들 중에는 자신은 불안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는 이유는 정신적으로 불안한 것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인 의미로 불안이란 편치 않은 느낌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근심, 걱정, 두려움과 같은 정신적인 불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불안도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신체 상태가 편치 않은 것을 다 통틀어 말하는 것이죠.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거나 손이 떨리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느닷없이 열이 오르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식은땀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어지러우면서 메스껍고 머리가 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몸이 편치 않은 느낌, 즉 신체 불안입니다. 따라서 불안 증상에는 정신적인 불안정과 신체적인 불안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다른 큰 병에 걸린 건 아닌지 걱정하고 검사를 또 받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신체 불안 증상을 실제로 질병이 있어서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꾸 속는 것이고 실제로 속기도 쉽습니다. 실제 심장마비보다 더 심장마비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공황장애라고 설명드리곤 하죠. 이 사진은 공황 발작이 왔을 때 실제로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공황 발작이 찾아오려 할 때 전조 증상이라고 부르는 특유의 느낌이 있습니다. 표현하기 힘든 어떤 메스꺼움이나 뭔가 알 수 없는 불편한 기분이 쓱 올라옵니다.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종종 농담조로 그분이 오셨다고 표현하시죠. 이때 뇌섬엽이라는 부분의 활성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섬엽은 감각과 감정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관장하는 곳이죠. 이후 몇 분 이내에 드디어 편도가 마구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편도는 공포와 두려움을 관장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상태가 되면 극도의 불안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뇌섬엽과 편도뿐 아니라 교감신경계의 중추인 청반회까지 오작동하되면 폐도 멀쩡하고 심장도 제대로 뛰고 있는데 마치 숨이 안 쉬어지는 듯 심장이 멎는 듯한 착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청반핵이 바로 이런 기능과 연관된 곳이기 때문이죠. 교감신경이라는 단어는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고등학교 생물교과 시간에 신경계를 공부하면서 배우셨던 내용입니다. 사람의 신경계에는 자신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과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다리를 움직이거나 음식을 씹는 행동 등은 스스로의 의지로 골격근을 움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심장이 뛰거나 숨을 쉬거나 땀이 나는 것 등은 스스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의지와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작동되며 그래서 자율신경계라고 부릅니다. 만일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신경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일일이 심장 뛰는 횟수, 숨 쉬는 횟수, 주변 온도에 맞춰 땀을 내는 정도 등을 조절해야 할 겁니다. 이런 것은 너무나도 소모적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생명활동의 기본적인 기능들은 자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유지되도록 우리 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율신경계에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비유하면 교감신경은 악셀러레이터 같고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자동차는 악셀을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는 것처럼 우리 몸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조화를 이루어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불안장애에서 느끼는 신체적 불안이 바로 이런 균형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병원에 가면 가끔 자율신경실조증이나 부교감신경부전증이라는 설명을 듣곤 합니다. 이 또한 위와 같은 원리입니다. 앞서 말한 청반핵은 바로 교감신경계의 중심 부위입니다. 그래서 청반핵이 오작동을 하면 멀쩡하게 심장이 뛰고 숨을 잘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장이 빨리 뛰거나 멎을 것 같고 숨을 쉬어도 호흡이 잘 안 되고 답답하고
소화도 안 되고 메스꺼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을 듯한 공포가 엄습해오는 공황 발작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공황장애는 정확하게 알수록 더 잘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실제 심장과 폐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단지 뇌의 신경세포가 불안정해져서 착각을 일으킨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응급실에 가서 각종 검사를 받을 것이 아니라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코를 막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긴장을 풀어보십시오. 극단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십시오. 평소 훈련한 명상을 실천해보거나 잠시 딴짓으로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어차피 공황발작으로는 죽지 않으며 20분만 버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질 테니까 말이죠. 이 사진은 공황장애 환자의 뇌가 평소에 어떤 상태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신경세포를 안정시키는 작용을 하는 가바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상태가 색깔로 나와 있습니다. 왼쪽 정상인의 뇌는 가바가 활발히 작동하여 붉은색을 띱니다. 하지만 오른쪽 공황장애 환자의 뇌에는 그 활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뇌 신경계가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즉 공황장애 환자들은 발작이 왔을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불안 수준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공황 발작이 또 오면 어쩌나 늘 노심초사하는 예기불안이 바로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치료약을 복용하면 뇌의 상태는 다시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옵니다. 명상이나 인지행동 치료도 평상시의 뇌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술은 공황장애 환자에게 매우 해롭습니다. 술 기운이 있는 동안에는 알코올에 의해 뇌신경세포의 활동이 억제되어 오히려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술이 깰 때쯤, 더군다나 전날 술 마시느라 저녁약을 못 챙겨 먹었을 때에는 불안이 올라와 답답하면서 컨디션이 좋지 않다가 급기야 공황발작이 일어나곤 합니다. 커피는 카페인이 신경세포를 자극시키기 때문에 공황장애에 좋지 않습니다. 운동은 모든 질병들에 도움이 되지만 공황장애의 경우 심한 운동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운동으로 숨 가쁜 상태가 마치 공황발작이 온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공황장애는 잘 알수록 이겨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영상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잘 이해하고 기억해 두시는 것이 이 병을 극복하는 데 도움될 것입니다.